영어 단어 중 상장을 뜻하는 트로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 단어를 상장 정도로 사용하지만 본래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전리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 개항한 조선은 서양인들에게 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국가였는데 그들에게 전리품은 다름 아닌 조선 호랑이였습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 중에는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커밋 루즈벨트도 있었고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실제 모델인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부 트로피 사냥꾼이었죠. 그런데 서양인들의 트로피 사냥은 일본에 비하면 가벼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정오군이라 불리던 호랑이 정벌대까지 파견해 조직적으로 사냥했으니까요. 1917년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라는 일본인 사업가는 직접 자금을 투입해 조선 호랑이 사냥 행사를 개최하면서 근래 점점 퇴폐해가는 우리 제국 청년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펼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오군가까지 만들어 불렀습니다. 약 한 달간 진행된 사냥 행사에서 호랑이 2마리, 표범 2마리, 곰 1마리, 멧돼지 3마리, 늑대 1마리 등등 조선의 야생동물은 행사의 희생양이 되었고 정오군은 전리품을 직접 시식해보는 시식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본인들이 호랑이에 환장했던 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의 특성상 서식 환경에 맞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일본은 자연적인 특성상 호랑이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부터 조선 호랑이를 보면 눈알이 뒤집힐 만큼 흥분했었는데 조선이 일본 손아귀에 떨어진 이상 마음대로 사냥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조선총독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맹수를 퇴치하자며 해수 구제 사업을 펼쳐 조선에서 호랑이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인륜적인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한 이들도 있었지만 순수하게 연구를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한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간 비밀에 감춰져 있던 조선의 식물을 탐험하려는 탐험가들도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어니스트 헨리 윌슨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식물학자였던 그는 약 2000여 종의 아시아 식물을 서양에 소개한 인물인데 그 덕분에 약 60여 종의 식물이 그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런 그가 1917년 조선을 방문해 한라산에 올랐는데 동행한 일본인 학자가 민망함에 고개도 들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줬습니다. 1917년 제주도 한라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후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수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산림조사도 이뤄졌죠. 조선총독부는 나카이 다케노신이라는 수목학자를 전면에 내세워 한반도 전역을 이잡되 뒤졌는데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나카이는 엄청난 양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914년 제주도 및 완도 식물조사 보고서를 시작으로 1915년 지리산 식물조사 보고서, 1918년 백두산 식물조사 보고서와 금강산 식물조사 보고서, 1919년 울릉도 식물조사 보고서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실적은 식물 분류학 분야에서 본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 나카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여기에서 접고 프랑스 신부들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1901년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만여 종의 식물종을 채집한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는 제주 벚나무 표본의 첫 채집자이기도 한데 둘 중 포리라는 인물은 1907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한라산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나무를 발견하고는 그 나무를 채집해 미국 하버드대에서 근무하던 어네스트 헨리 윌슨에게 제공했는데요. 그가 채집한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포리는 처음 이 구상나무를 채집했을 때 그 나무가 분비나무를 알았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침엽수가 자생하고 있는데 그중 구상나무가 속하는 전나무 속에는 구상나무 외에도 전나무와 분비나무가 속해 있습니다. 구상나무는 전나무와 외모가 확연히 구분되지만 분비나무는 다릅니다. 분비나무와 상당히 비슷해 식별이 어려웠죠. 그래서 나카이가 처음으로 제출한 보고서, 즉 제주도 및 완도식물 조사 보고서에도 구상나무를 분비나무로 기록했습니다. 외모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폴이라는 인물로부터 표본을 받아본 윌슨은 아무리 봐도 무언가 다른 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제주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분비나무인지 구상나무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던 것이죠. 그럼 일본의 나카이도 프랑스의 신부도 헷갈렸던 구상나무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연말이 다가오면 거리는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예쁜 조명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온 겨울 내내 연인들을 들뜨게 하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 중에는 외부에 설치되는 트리와 실내에 설치되는 트리는 서로 종이 다른데요.
원래 옛날부터 서양에서는 실내외 구분 없이 독일의 가문비 나무를 공통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실내용 트리는 한국의 구상나무가 완벽히 대체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가문비 나무는 수영이 멋져 크리스마스 트리로 제격이지만 너무 웃자라고 높이 크는 탓에 실내에 두기가 어려웠죠. 구상나무가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크기도 적당하고 수영이 멋들어지게 잡히는 덕분에 이제는 실내에서 사용되는 트리는 거의 대부분 구상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나무를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1917년 제주도 한라산에 오른 영국 출신의 미국인 식물학자 윌슨입니다. 1917년 태평양을 건너 제주도에 도착한 윌슨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라산을 올랐는데 이때 윌슨을 안내한 이가 바로 일본인 나카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구상나무 연구사의 획기적인 명장면을 만들어내죠. 조선 식물의 최고 권위자였던 일본인 나카이와 차이니스 윌슨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아시아 식물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던 윌슨 두 사람이 함께 한라산을 오른 겁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숙박하고 식사하고 일주일을 동행하면서도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구상나무의 신종 명명자가 일본이 될 것인가 미국이 될 것인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명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정상에 다다랐을 때 윌슨은 구상나무를 확인하고는 표본을 확보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표본에 9486이라는 표본 번호를 부여했고 오랜 망설임 끝에 나카이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나무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으로 보인다. 나는 이 나무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이제 신종으로 명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자신만만하던 나카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동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나카이는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를 구분하지 못해 자신이 신종 명명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두고두고 억울했다고 하는데 만약 윌슨에 앞서 나카이가 구상나무라고 명명했다면 아마도 현재의 학명인 아비스 코리아나 윌슨이 아니라 아비스 아시아티카 나카이, 즉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어디에서나 자라는 뜻의 아시아티카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윌슨이 나는 이 나무를 오랫동안 연구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프랑스 신부 포리가 윌슨에게 표본을 준 것은 약 1910년경으로 나타나는데 제주도를 찾은 것이 1917년이니 무려 7년간의 연구를 거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17년 구상나무 표본을 채집해 하버드대로 돌아간 이후에도 약 3년의 시간을 투입해 구상나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0년 1월 아놀드 식물원 저널 1권 3호에 한국에서 온 신종 침엽수 4가지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양에 알려지게 됐죠. 논문에 따르면 이 식물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지리산과 화산섬 제주도에 분포하는 종으로 한국 식물 중 가장 흥미있는 종이며 수형이 피라미드형이고 수피가 깊게 갈라져 거칠고 포린이 젖혀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쓰면서 구상나무는 한국이 유일한 서식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원래 구상나무는 윌슨 이전까지 아비스 네프로레피스, 즉 분비나무의 학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윌슨이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비스 코리아나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세상에 등장했죠. 참고로 윌슨은 이 나무에 구상나무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 이는 제주인들이 이 나무를 쿠살랑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를 의미하는데 잎이 가지에 달린 모습이 마치 성게가시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참고로 제주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 가장 먼저 서양에 알려진 것은 삼나무와 왕벚나무인데 이 역시 윌슨이 주도했는데 윌슨은 삼나무를 두고 중년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고 소개해 외국인들이 삼나무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벚나무를 두고 그는 일본 식물인 오시마 벚나무와 희간 벚나무의 교배종이다라고 주장해 일본 학자들의 지지를 얻기는 했지만 지난 2018년 산림청이 왕벚나무의 게놈을 완전히 해독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즉 제주도 왕벚나무는 제주에 자생하는 올벚나무를 모계로 하고 벚나무 또는 삼벚나무를 부계로 해서 탄생한 1세대 자연 잡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결국 제주의 왕벚나무는 윌슨의 주장처럼 일본의 왕벚나무의 후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탄생한 별개의 식물임이 밝혀졌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실내트리로 가장 비싼 가격임에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구상나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리 기뻐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1904년부터 해외로 반출되기 시작한 이 구상나무의 개량 품종은 우리가 오히려 로열티를 주고 역수입하고 있으니까요.
윌슨은 하버드대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를 품종 개량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해 꽤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한국 역시 더 멋지게 개량된 구성나무를 로열티를 주고 역수입 중에 있습니다. 우리 토종나무를 구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